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규제 이슈 때문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규제 이슈가 카카오나 네이버의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일 규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규제가 카카오와 네이버에 어떤 사업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증권사에서 이 두 기업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산출하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먼저 카카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카카오의 기업가치 산출 내역을 제시한 증권사 4곳의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각 사업부별로 가치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4곳의 증권사가 제시한 사업부별 가치를 평균한 값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일 나온 규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핀테크, 그래서 그 부분은 카카오페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너무나 플랫폼 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을 한다. 판매자한테는 갑질이 너무 심하고 소비자한테는 수수료를 전가한다. 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표적으로 커머스, 모빌리티를 들 수 있습니다. 원래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광고 매출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상관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뮤직은 음원 스트리밍이죠. 게임도 역시나 그 이슈와 좀 다릅니다. 엔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피코마 같은 경우에도 국내보다 좀 해외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이슈에 대해서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커머스, 모빌리티, 페이 이 세 가지가 규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업부의 가치를 다 더한 것이 카카오 전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23%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이번엔 네이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도 같은 방식으로 기업 가치 산출 내역을 제시한 증권사 4곳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 부문별 가치를 제시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이 탭이 그 가치를 평균한 것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커머스, 파이낸셜 이 두 사업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포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광고 수익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웹툰도 관련성이 좀 없고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홀딩스, 지분가치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라인이 야후재팬과 합병을 통해서 생성된 회사가 지홀딩스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최근 나온 규제와는 무관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규제가 네이버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사업부가 네이버의 전체 기업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입니다. 카카오보다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이 정부의 규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핀테크 규제.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로 강조를 한다. 즉 카카오페이라든지 이쪽 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을 비교, 분석하는 서비스, 이게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간주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 라이센스를 없으면 이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을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취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취득을 하기 위해서 그 요건에 맞게 인가를 받으면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시간 지연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의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증권이 투자 중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KP 보험 서비스를 통해서 보험 중개 라이센스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미 혁신금융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개업 라이센스를 취득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중개업을 통해서 발생시키는 매출도 거의 없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을 했느냐? 이 핀테크 성장성에 대해서 무한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제 슬슬 규제를 한다라는 스탠스가 포착이 되자 겁을 상당히 많이 먹은 것이죠. 자, 두 번째, 플랫폼 규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뭐냐면 골목 상권을 침해를 한다. 그리고 독점력을 통해서 수수료를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한다. 그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모빌리티 사례가 있었죠. 카카오티,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카카오가 유료 과금 모델로 전환한다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반발이 나왔죠. 그러면서 그 부분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카카오 모빌리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거는 생각의 문제입니다. 소비자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는 사실상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그 수수료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게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커머스 사업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커머스 사업은 소비자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닙니다. 소비자한테 수수료를 전가시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플랫폼에 가서 소비를 하는지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상품 구성이 좋고 싼데 여기에 가서 소비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비자한테 뭔가 수수료를 전가시킨다? 여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판매자, 공급자 여기에다가 판매 수수료를 과하게 매긴다 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규제 대상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일 나왔던 정부의 규제가 아시다시피 토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비바리 퍼블리카라는 기업이 있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핀테크 규제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일 장외 시장에서 비바리 퍼블리카 주가는 불과 1%밖에 하락하지 않았어요. 물론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권 플러스 장외 시장 어플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도 현재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근데 전일 주가가 한 3%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즉 네이버나 카카오가 빠진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덜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그렇다면 왜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시장이 악재에 상당히 민감한 장세예요. 작년에 시장이 상당히 좋았죠. 근데 올해 들어서 특히 하반기로 좀 넘어오면서 2차 전지 기업들이 배터리 내재화 이슈 때문에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자동차 주식 역시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죠. 최근에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반도체를 저격하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도 확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잘 버티는 것이 카카오 네이버였는데 역시나 이 규제 이슈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급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악재에 상당히 민감한 장세다. 뭔가 이슈가 있으면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투자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추석을 앞두고 있고 9월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매크로 환경이 별로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악재가 나오면은 주식을 확 털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에 맞물려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급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부의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핀테크 규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근데 플랫폼 규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그냥 추상적입니다. 그냥 가만히 안 두겠다. 손 좀 봐야겠다. 이런 스탠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는 겁니다.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으실런지 모르겠어요.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망친 겁니다. 상당히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성적표를 보여줬을 때 과연 어떻게 혼날 것인가? 매를 마실 것인가? 아니면은 용돈을 깎일 것인가? 그래서 이 부모님한테 보여주기 전까지 그때 나의 긴장감은 최대가 됩니다. 근데 막상 망친 성적표를 보여주고 나면은 물론 뭐 혼나겠죠. 하지만 혼나고 나서는 오히려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요인이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커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 특히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EPS 곱하기 PR이잖아요. 근데 두 기업은 성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성장성에 제한이 걸리는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 PR 배수를 흔드는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 여파가 네이버와 카카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주가가 눌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기업 중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이 규제 이슈에 대해서 더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를 살펴보면요. 커머스 사업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뭐 파이낸셜 가지고 있고 웹툰,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G홀딩스, 글로벌 사업이죠. 이쪽 사업 부문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의 커머스 사업을 자세히 보시면 어느 정도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명숙 대표가 최근에 이 네이버의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CBEC,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사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동대문에 있는 의류, 풀필먼트 이런 회사들에 다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기업들을 가지고 국내에서만 이렇게 커머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역직구 사업, 즉 해외로 확장을 시키려는 그런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생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G홀딩스가 결과적으로 야오재팬 그리고 네이버 라인 그 기업들로 구성된 지주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그 다음에 글로벌 인프라 이런 것들이 만나면은 글로벌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은 이 규제 이슈에 좀 자유로운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카카오를 살펴보면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다 내수 산업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카카오를 딱 집어서 너무나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한다. 뭐 모빌리티나 택배나 미용실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구조를 비교해 봤을 때 네이버보다는 카카오의 이 규제 이슈가 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규제 영향은 일단 커머스나 뭐 모빌리티, 핀테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근데 유사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쿠팡, 토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별로 안 빠졌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하락은 좀 과한 것이 아니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 이유가 현재 악재에 상당히 민감한 장세다. 그리고 이 규제 이슈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너무나 뭉뚱그려서 나오다 보니까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가 됐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EPS, 즉 이익보다는 배수, PR입니다. 미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다 보니까 이 PR 배수의 변동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두 기업 중에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유리하냐? 네이버가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사업 구조를 살펴보면 커머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생을 통해서 지금 해외 역직구 이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G홀딩스라는 그런 글로벌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내수 중심의 산업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 카카오를 꼭 집어서 얘기한 부분도 있죠. 너무나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즉 이 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주가가 좀 눌려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기회비용을 잘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보단 네이버가 현재 이슈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투자자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량주를 좀 더 싸게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걸 참고를 하셔서 투자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아무쪼록 카카오나 네이버 두 주식 모두 많은 투자자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아놓고 있는 주식인데 하루빨리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